안녕하세요. 인생왕 라이프 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7가지 주제, 홀퍼슨이 되기 위한 7가지 과목 중에 제일 관심 있어 하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돈, 재무, 아니면 경제생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돈에 대해서 과연 드릴 말씀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은 버는 거, 쓰는 거, 남기는 거 요 3가지 개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누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전문가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국세청 아닐까 싶습니다. 돈 자체가 매출이에요. 돈을 걷는 것 자체가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쓰는 개념을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쓰는 게 PCI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재산이라죠. 프로퍼티, C, 컨숨, I, 인컴. 그러니까 소득에서 소비한 걸 뺀 게 재산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한마디로 벌고 쓰고 남은 게 재산이다. 소위 사람들이 부자다 하는 건 재산이 많다 이거죠. 왜 이러냐? 아무리 많이 벌어도 쓰는 게 버는 걸 초과한다? 그러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죠.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소비예요. 버는 게 이만큼이라 칠게요. 그러면 쓰는 게 이만큼이다 있으면 그럼 요거를 저축할 수 있겠죠. 그럼 요게 재산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오늘 요 쓰는 걸 이렇게 줄이세요. 그래서 재산을 이렇게 늘리세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 뭔가 옛날에 그 김생민 님처럼 그런 짠내 풍기는 그런 인생을 살자. 이건 절대 아닙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시고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소비에 있어서 행복과 쾌락만 구별할 줄 알아도 좋다. 한마디로 내가 물건을 사는데 이건 나의 행복을 위해서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그게 정말 쾌락을 위한 건지 행복을 위한 건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쾌락이라는 건 하면 할수록 점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점점 추구하는 게 점점 세지죠. 근데 행복이라는 건 점점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작은 것에서 크게 느껴요. 좀 더 민감해져요. 둔감해지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좀 더 삶에 있어서 연비가 좀 높아지는 거죠. 민감도가 올라가는 거죠. 행복을 쾌락과 구분할 줄 알아야 소비를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소비를 늘린다고 행복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두 번째는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득이 제일 중요하죠. 많이 벌어야 좀 쓰더라도 많이 남겠죠. 그죠? 좀 포기할 게 좀 줄어들겠죠. 서러운 게 줄어들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소득을 높이려고 그럼 뭘 해야 되냐? 흔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자기 개발 이런 거 많이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자기 개발이 이런 거죠. 영어 공부 더 잘하고 직무 능력 올리고 일 잘러 돼서 평가를 잘 받아서 자기 연봉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는 승진을 잘한다 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얼마나 늘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버는 게 소득이고 쓰는 게 지출인데 자, 어느 특정 시점을 한번 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요만큼을 지출한다. 그럼 요게 소비죠. 그러면 남은 게 이제 저축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요걸 쌓아 나가는 건데 아까 얘기한 자기개발에서 소득을 요만큼 늘린다 할게요. 그러면 물론 소비를 요만큼 더 해도 되죠. 아니면 소비를 그대로 똑같이 한다 그러면 재산이 요만큼 늘어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개발, 소득을 이렇게 늘린다 이런 건데 제가 생각하는 자기개발은 이것보다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물론 이것도 되는데 이렇게 볼게요. 내가 55세쯤 왠지 퇴직할 것 같다. 그러면 이때 소득이 없어지겠죠. 그죠?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옮겨서 조금 덜 받는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자기개발이라는 걸 해서 지금 직장에서 조금 더 다닐 수 있게 한다? 그럼 소득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럼 요만큼 늘어난 겁니다. 아니면 더 롱런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지금 직장이든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 이렇게 소득 구간을 늘린다. 오래오래. 그러면 요만큼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늘어나겠죠. 이만큼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연봉이 만약에 그냥 5천이라 칠게요.
5천 곱하기 10년을 하면 5억, 20년 하면 10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나를 개발시킬 것이냐, 뭘 공부할 거고, 누굴 만날 거고, 어떤 관계를 쌓을 거고, 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내 정신,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개발에 대한 좀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하자. 이 소득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소득의 기간을 늘리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평생 일만 하라는 거냐, 소처럼 노동에서 해방되지 말라는 거냐, 그 뜻은 아니에요. 소위 이제 소득은 자본소득이 있고 노동소득이 있습니다. 이제 자본에 대한 소득을 좀 늘리면 노동을 좀 덜 할 수 있겠죠. 다들 거기에 이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도 관심이 있어. 임대소득 받는 거, 아니면 어떤 사업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소득 받는 거. 요즘 스마트 스토어니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그런 어떤 공장이나 그런 건물, 이런 거는 이제 하드한 어떤 물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반면 또 소프트한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해서 거기서 광고 수익을 얻는다거나, 유튜브를 한다거나, 아니면 책을 써가지고 거기서 인세를 받는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것도 있어요. 강의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그걸 틀어서 돌린다거나. 그건 내가 직접 강의를 계속 뛰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소프트한 자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나의 은퇴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소득이 늘어나는 건 아까 봤던 소득 곡선이 하나 더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자산을 만드는 거죠. 자본이 하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소프트한 걸 만들려면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나를 계속 개발시키고, 뭐를 트레이닝을 하고 배우고, 뭘 익히고, 이런 게 필요하고요. 아니면 하드한 걸 하려면 중요한 건 돈이 있어야 돼.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부동산을 사든 회사를 차리든 하겠죠. 회사를 인수하든. 그러려면 좀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드머니를 만들려면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돈을 만들 때 당연히 금융자산으로 돈을 모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왕이면 돈을 이렇게 잘 불려야 되겠죠. 내가 낸 돈보다 좀 더 많은 돈이 모이게끔. 이왕이면 세금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우면 훨씬 더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자본을 사는 거예요. 집, 아니면 상가를 사든, 아니면 사업체를 하나 사든, 아니면 그 사업체를 하고 있는 회사의 주주가 되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는 건 소프트한 자본. 이렇게 돈을 모았다가, 자산을 모았다가 자본을 하나 획득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하드한 자본.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드한 걸 하든 소프트한 걸 하든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사업체를 굴리든 교육 시스템을 만들든 컨텐츠를 만들든 할 거 아닙니까? 나라는 사람이라는 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생각하시고 건강관리, 마음, 멘탈 관리,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관리,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7가지 그 인생의 그 과목들 균형감과 있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걸 꼭 잊지 말으셔라. 제일 중요한 자산은 바로 나 자신이다.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 3번째입니다. 버는 거, 쓰는 거, 남은 게 재산인데, 그 재산을 이제 굴리는 걸 소위 재테크라고 하죠. 근데 재테크에 관심들 많아요, 요즘에. 동학개미운동 해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확 떨어졌다가 한번 올라가면서 관심이 많이 올랐는데, 존봉준이라 그러죠.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존봉준 장군, 우리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님이신데,
책 많이 팔렸어요.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 그 다음에 또 책을 두세 권 더 쓰신 걸로 아는데 올해 2020년만 해도 그 내용은 이래요. 주식 투자를 하세요. 물론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것만 보시면 책의 일부만 보신 거고요. 중요한 건 자본가가 되라. 아까 자본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자본가가 되라. 그러려면 어떤 회사의 주주가 되라. 그리고 그 주식이 장기적으로 쌓여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자본화 시켜라. 장기 투자해라. 이런 얘기예요. 짧게 보고 하는 건 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융 문맹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내 재테크 이 시점에서만 계속 생각을 하면 그건 바로 투기예요. 이걸 넣어서 언제 얼마가 돼서 무슨 목적으로 쓸 거고 뭐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생애 설계입니다. 라이프 플랜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재테크에만 집착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소득에서 소비하고 뺀 게 재산이고 그걸 굴리는 게 재테크라고 그랬는데 요 일부를 이렇게 불리기 위해서 이만큼 들어오는 소득을 자칫하면 차질이 생기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내가 요거 불리려고 막 근무 시간에 주식 투자 막 차트 막 이런 거 쳐다보고 막 월봉 보고 아니면 막 비트코인 보고 아니면 부동산 영상 보고 유튜브 맨날 보면서 막 투자의 신 막 이런 거 보고 그러느라 일을 소홀히 한다. 내지는 그런 모습을 상사한테 찍혀가지고 뭐 승진이 누락된다. 아니면 뭐 고가를 잘 못 받았다. 이러면 당연히 소득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불리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요 소득 이 큰 게 요만큼 줄어들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로 인해서 내 평판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소득 기간이 짧아지겠죠. 은퇴가 빨라지니까, 잘리니까. 아니면 이직을 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원하는 대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소득이다. 그래서 그거를 차질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재산 관리를 하셔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직접 관심을 갖고 이걸 막 쳐다보기도 중요한데요.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왜냐면 퇴근 이후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관계를 쌓는데도 시간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몸에 에너지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만 너무 몰두하면 재테크에만 몰두하면 뭔가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너무 과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이거를 맡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꼭 생각을 하시고 너무 직접 투자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간접적으로 하시든지 어디에 일임을 하시든지 하는 거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차라리 다른 시간에 나를 개발시켜서 더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게 내지는 하나의 소득 곡선을 더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더 가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시간과 내 노력을 쓰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소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쾌락과 행복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소득. 나라는 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자. 나라는 게 있어야 돈을 버는 거니까. 내가 돈 버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내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자기 개발을 하자. 그런 말씀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너무 이 재산을 불리는데 연연한 나머지 소득을 해치는 우를 범하지 말자. 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도 하나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 나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자. 그래서 건강관리, 마음관리, 관계관리 이런 것 등을 굉장히 밸런스 있게 인생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적용을 해보시고 실제로 실천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재테크, 재무설계, 인생설계, 라이프 플래닝 관련해서는 다음 돈 이야기하는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왕 라이프 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 뿅.